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9일 제품교육, 밤 제품교육 장 건강에 대해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그레이터스 팀의 수장이신 김산 스폰서님의 제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노트와 필기도구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눈, 쫑긋한 귀 준비하시고 적을 준비 완료하셨으면 자 준비하시고 지금 이제 김산 스폰서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같은 멘트네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같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추석 연휴 직전에 제가 장 교육, 장 건강에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체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답은 장입니다. 장.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다 중요하죠. 근데 면역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관련된 내용들이 TV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면역력을 챙겨야 된다. 백신은 한계가 있다. 내 몸의 백신인 면역력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장. 입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학문까지 이어지는 모든 통로, 그거를 우리는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화기관. 자, 순서부터 한번 볼게요. 입에서 씹습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아밀레이저 같은 소화분해 효소들이 많이 분비를 하죠. 이분이 우리 팀에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 해주는. 입에서 씹어서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위는 흡수기관은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알아. 소화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소화분해기관입니다. 위에서 아주 잘게 쪼개요. 어느 정도로 잘게 쪼개냐?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갭니다. 근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쪼개지질 않겠죠. 자, 그리고 거치는 곳이 췌장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스폰서님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잘 들리시죠? 조금 전에 호스트님께서 뭘 잘못 누르셨는지 갑자기 제가 음소거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췌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그리고 대장, 직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소화, 가장 중요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이 소화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서장애, 우울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고 바로 눕는 것도 부적절한 식습관의 하나입니다. 유전적인 문제, 각종 스트레스, 환경, 이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음식물들은. 그러면 밑에 있는 장기들이 다 과부하가 걸려요. 내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위장부터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씹는 것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잘 꼭꼭 씹어 삼키는지, 그리고 음식물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을 주로 드시는 건지, 밥 먹자마자 물을 같이 먹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꼭 굳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몸 상태가 왜 그렇지? 내가 왜 소화가 잘 안 되지? 내가 왜 변비가 걸렸지? 여러분의 식생활에 다 나타납니다. 원인은 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만 여기다 써놨는데, 자, 변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변비예요. 변비, 장이 이미 오염됐다는 뜻이고요. 변비가 생기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변비는 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죠. 변이 안 나오는 변비가 생기면 숙변이라는 게 몸에 배출이 안 되고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숙변이 몸에서 일으키는 작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유해균이 다량으로 번식해서 독성이나 악취, 가스를 냅니다. 음식물 썩으면 가스가 생기죠. 한여름에 음식물 찌꺼기를 봉투에 담아서 상온에 몇 시간만 배출을 해 놓으면, 그리고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어마어마한 악취가 풍깁니다. 그 가스하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숙변에 일으키는 가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변비 있으세요? 아니요, 전 변비 없어요.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가세요?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가요. 이 사람은 변비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틀에 한 번 정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갔다. 변비예요. 심각한 변비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은. 민감성 장, 과민성 장이라고 하죠.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사람들. 제가 여기에 속해요. 타고난 겁니다. 자, 전체 국민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에게서 2배 이상 나타납니다. 민감성 장은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고요. 복부가 팽만하고 설사, 변비. 설사도 변비고요. 변비도 변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변은 다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 장이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둔감성 장, 둔한 거예요. 자, 식이섬유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식이섬유를 얘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해요. 수용성, 부용성. 물에 녹거나 물에 녹지 않거나. 수용성은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다시피 장 속에 있는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부용성은 장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자극을 해서 변이 몸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부용성 식이섬유는 야채에 들어있어요. 야채, 거친 섬유질이에요. 아주 거친 섬유질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심지어 또 변비가 걸려요. 많이 먹으면. 부용성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은
변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된 제품을 섭취를 하든지 수용성 식이섬유를 따로 섭취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리고 식후에 혈당이 쭉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섬유질은 밥 먹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 전에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위벽을 한번 코팅을 하고 그 상태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감싸 안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식후에 바로 혈당이 쭉 오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섬유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장에 노폐물이 쌓여서 장의 내막에, 점막이죠. 손상을 입혀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깁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면은 장에 부담이 가겠죠. 그리고 또 겨울철에 노인분들한테는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힘을 쓰니까 터집니다. 머리에서. 자, 식이섬유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봤던 내용인데 유산균은요, 우유가 발효되면서 나온 그런 균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균입니다. 유산균은 부패를 방지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장내세균이에요. 장내세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유익균 혹은 유해균, 두 얼굴의 장내세균. 두 얼굴의 장내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을 합친 말이에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균들을 전부 통틀어서 장내세균이라고 하고 장내 정상 세균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해균도 있고요. 유해균도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소처럼 되어 있죠.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은 적어집니다.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 속에 존재하는 세균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은 유해균이 70이면 유익균은 30입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70이면 유해균은 30이에요. 유익균을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 유익균을 몸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게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살아있는 생균을 우리 몸속에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생균을 우리 몸속에 직접 집어넣어서 유익균의 총량을 늘리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정의입니다. 생명을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생균입니다. 살아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면 유통기한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생균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을 먹는 게 조금 더 많은 살아있는 생균을 먹겠죠. 그래서 유통기한을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좋다라는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을 적절한 섭취를 할 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해균을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유익균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해줘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들이 먹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균의 수가 줄지 않도록 이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혹은 가족분들 중에 가스 냄새가 지독하게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겠죠? 여러분 가족 중에 한두 명 꼭 있습니다. 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있어요. 유독 방구를 잘 끼는 사람,
유독 가스 냄새가 심한 사람, 살아있는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드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세 가지 기능이에요. 유익한 유익균,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서 유해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활한 배변 활동. 변비로 인한 숙변의 부채로 장내 독성 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생성하는 젖산과 초산이 장 운동을 증가시켜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최소한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좋으니까 먹는다, 그 정도 말고요. 내가 먹고 있는 제품,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먹으면 확실하게 몸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있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균의 족보입니다. 락토바실러스의 특징, 장내 편안함을 조성하고 민감한 장에 도움을 주고요. 대장을 안정화시킵니다. 소장 내 균총을 정상화시키고 대장을 안정화시켜요.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비타민 B군의 합성 능력을 뜻하는 비피도, 요거는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라고 하는 이 두 유산균만 넣은 것이 바로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 제품이에요. 프로바이오틱이 필요한 사람 다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유익균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유익균의 먹이들. 얘네들을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프로바이오틱, 유익균을 몸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유익균이 아닌 유해균이 필요로 하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에요. 조리된 음식물들, 그리고 가공식품물. 그런 것들은 유해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유해균과 유익균은 서로 다른 말이고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반대로 유해균은 줄어들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을 섭취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 중에 아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각종 알레르기 예방 및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알레르기. 자, 우리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이죠. 알러지는. 뭔가를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도 알러지입니다. 근데 왜 장에 문제가 있으면 피부에 문제가 나타날까요? 장과 피부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고요. 그리고 먹는 것들은 바로바로 피부에 노출이 됩니다. 먹는 게 곧 나다라는 말이 있죠. 장 상태가 나의 피부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피부가 좋지 않다? 100% 장이 좋지 않습니다. 100%예요, 100%.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다. 100% 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수분 흡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장이 하는 역할은 영양분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수분도 같이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대장이 수분 흡수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열심히 먹는데도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부터 해결하셔야지 먹는 물들이 몸에서 이용이 돼요.
프로바이오틱 섭취 방법입니다. 공복일 때는 물 한 잔 드시고 섭취하고 식전보다는 식후. 자, 그런데 자,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을 섭취를 할 때 뭐랑 같이 먹으라 그러죠? 식이섬유 함께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식전에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식전보다는 식후라고 되어 있죠.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을 화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와 같이 먹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거예요. 유산균의 먹이와 같이 먹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일주일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효과가 2배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가스가 자주 차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프로바이오틱을 권해주실 때 일주일 이상 꾸준하게 먹게끔만 도와주시면 효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과가 2배 이상 나타난다고 그러죠.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당 소화가 안 되는 대한민국 사람의 한 30%가 유당불내 효소가 없어요. 태어날 때. 엄청 많은 퍼센테이지죠. 근데 살면서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유당불내 효소가 생겼습니다. 살면서. 원래는 없었는데. 적은 양이라도 꾸준하게 유당을 먹게 되면은 유당분해 효소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를 먹으면은 설사를 해요. 그런 아이들도 상관없어요. 프로바이오틱을 열심히 먹게 하고요. 먹이세요. 그러면 유당 분해 효소도 생성이 됩니다.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들. 위에서 강산인 위산을 견뎌내는가. 그리고 견뎌내서 장까지 살아서 도착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장에 잘 정착해서 증식을 하는가. 살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에 잘 붙어서 정착을 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들이 일단 위장에서 걸러져요. 강산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꽁꽁 싸매죠. 캡슐로. 먹고 흡수하고 비우기. 일단 위에서 위산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자기 사람은 중력을 받죠. 위에서 그 역할을 잘 진행을 하면은 그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모든 장기들은 과부하 걸리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것들은 위장입니다. 위장.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준비가 된 게 네. 알로에. 오버지는 거야. 장 건강 기능성 인정. 이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내가 정상인이 알로에베라 겔 즙을 7일 동안 섭취를 하면은 위에 산도가 줄어들고요. 장내 균총이 개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균총. 그리고 장내 부패 정도가 감소가 되고 수분 보유력이 늘어납니다. 수분도 같이 끌어간다 그랬죠. 노폐물을 배출시킬 때 대변의 수분 보유력을 늘려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인정받은 내용이에요. 알로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피부예요. 피부. 피부에 좋다고 알로에 겔을 직접 바르기도 하죠. 근데 섭취하는 알로에 겔 분말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피부의 주름이나 탄력이 증가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유산화에는 알로엔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알로엔즈.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조차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엔자임,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는 알로에 제품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간, 하는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요. 합성하고 분비하는 기능도 하고 조절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해독부터 볼게요. 모든 나쁜 것들은 간에서 1차적으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 해독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대각선 아래쪽으로 보면 우측 아래 조절 기능이 있어요.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건 뭐가 할까요? 인슐린이 하죠. 췌장에 붙어있는, 췌장에서 그 생성되고 있는 호르몬. 그리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하고요. 호르몬 농도조차도 같이 조절합니다. 간이 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거예요, 장기가. 그리고 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됩니다. 최초의 장기 이식이 간 이식이에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을 뚝 띄어서 누군가한테 준다 하더라도 다시 그만큼 자랍니다. 아주 크게 제거만 하지 않으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 여기 써 있는 이 성분들은 유산화 간 건강 제품인 헤파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추출물,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루틴.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올리브 추출물. 올리브가 연구가 되면서 가장 좋은 항산화 성분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이 채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채 10년이 안 됩니다.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것들이. 근데 유산화는 이 올리브 추출물을 1992년도부터 제품들에 집어넣었어요. 처음 제품을 생산을 할 때부터. 그리고 올리볼이라고 하는 특허도 받은 게 있죠. 올리브 추출물에서 나온 그 성분들을 가지고 특허를 받은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리마린, 헤파실이라고 하는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실리마린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간 해독 성분으로 이용이 되었고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집트 시대부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해독 물질로서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신진대사를 도와주고요. 생리활동도 도와주고요. 해독도 해주고 살균도 해줍니다. 그리고 간세포를 재생도 해줘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실리만이라는 성분이에요. 그게 헤파실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처방을 받는 게, 약국에서 처방받는 게 우르사죠. 우르사. 몇십 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우르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릅니다. 함량이 달라요. 엄청 높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높은 실리마린 함량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 헤파실이에요. 한국에 이 헤파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양 사람들은 음주를 즐길 때, 술을 즐길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놀이 문화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고 죽자 문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실리마린, 헤파실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이 네 가지가 내 몸속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먹고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요.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하고 흡수를 하죠. 그리고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대장과 관련된 것 내용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입부터 시작해서 직장, 학문까지 도달하는 그 모든 소화기관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0가지, 100가지 영양제나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열심히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 연휴죠. 많은 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 많은 분들은 이 팁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모든 식사 전에 파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 식이섬유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꼭 드시기 바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튀긴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럴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파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 제품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배변량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몸이 늘어나거나 몸 부피가 늘어나거나 나른해지거나 일상생활이 나른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파이버제 하나만 제대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안 좋은 음식들을 이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좋죠. 그러면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먹는 거를 제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피자, 그리고 가공식품들, 튀김류, 알코올, 이 모든 것들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즐기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유산화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균형 잡힌 장 건강의 지름길은 유산화의 정답이, 그 답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유산화 제품으로, 그리고 유산화 제품군들 중에 연두색 제품들 있죠? 연두색 제품들, 알로엔즈, 헤파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파이버지 플러스, 이 제품들로 여러분의 장을 잘 지키고 무사히 추석이 끝나고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스폰서님.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될 거 뭐죠? 식사 전에 먹을 파이버지, 그리고 혹시 몰랐을 때 체했을 때 도움되는 알로엔즈, 초록색으로 표시된 우리 제품 있죠? 4가지. 알로엔즈, 헤파실, 프로바이오틱스, 파이버지 꼭 준비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추석 때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추석 명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